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자녀와의 관계, 인간관계 지혜로 풀어보는 부모 자식의 마음. 원서 내용을 각색 및 재해석하였으며 부모 자식 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및 비평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신 분들일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전화 한 통 하는 게 조심스러워진 분,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기만 한 분,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밤마다 되새기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의실에서, 상담실에서, 때로는 카페 한 구석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의 눈물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로요. 밤새워 간호하고 학비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맛있는 건 다 자식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전화하면 엄마, 나 바빠, 끊고 걱정해서 물어보면 그만 좀 간섭해 하고 명절에 와도 밥 먹고 바로 일어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피하고 있구나. 그 순간의 마음, 저도 압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70대 어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저를 짐스러워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60, 70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자식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자신이 서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아기도 없으셨고 사랑만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에도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90년 전 미국의 한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던 분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통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원칙들이 9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원칙들을 부모-자식 관계에 맞춰 재해석한 내용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겁니다. 다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말로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인간관계의 지혜, 부모와 자식에게 적용하기.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발견한 인간의 본질. 인간관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해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이지만, 그들도 바깥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상사이고, 누군가의 선배입니다. 그들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비난은 상대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방어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뭘 잘못했어?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나고,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고. 그렇죠?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고, 조언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비난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 적용하는 3가지 원칙. 인간관계의 지혜를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맞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판보다는 이해하기. 아무리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도 비판적인 말투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둘째,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자식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우리 딸 대단한데.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는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딱 한 번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애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부,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대화가 어려워질까? 잔소리가 되는 걱정. 밥은 먹었니? 요즘 힘들지? 건강은 괜찮아? 여러분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이게 잔소리가 되나요? 아니요. 걱정이죠. 순수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혼자 못 챙긴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아직도 애 취급하네. 나도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억울하시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걱정해서 물은 건데 자식은 다르게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 이제 다 컸어요. 나 혼자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밥 먹었니? 건강 괜찮니? 하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아직도 부모 눈에 혼자 못 사는 애구나.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입니다. 후배들 10명을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를 책임지죠.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저는 그냥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 엄마를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대화가 힘든 겁니다. 자기가 이룬 것, 해온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매번 걱정만 받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대에게 중요감을 느끼게 하라. 밥은 먹었니? 대신에 요즘 일이 많다면서 많이 바쁘구나. 건강은 괜찮아. 대신에 요즘 프로젝트 잘 되고 있다며? 내가 대단하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걱정 너는 못 챙긴다이고 후자는 인정 너는 잘하고 있다입니다. 조언이 되는 통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자식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선택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언제까지 부모의 지시대로 살아야 하나? 한 50대 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 인생을 설계하려 하세요. 어떤 회사에 다녀라.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돈을 어떻게 써라. 저도 인생 50년을 살았는데 제 판단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딸이 엄마가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 선택도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자식이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주지 마세요. 일단 들어주세요. 끝까지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효과적이지 않은 반응, 그만둬. 그런 회사 다닐 필요 없어. 더 나은 반응 무슨 일인데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효과적이지 않은 반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더 나은 반응, 많이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부모의 답을 주는 거고, 후자는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겁니다. 침묵이 되는 실망.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말을 안 하세요. 자식이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하게, 그래, 알았어, 하고 끝이에요. 자식들은 압니다. 이게 뭔지요? 실망입니다. 내가 기대한 자식이 아니구나.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럼 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이게 제일 아픕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면, 잔소리를 해주면 그나마 낫습니다. 최소한 관심은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넌 더 이상 내 관심 받기야라는 신호거든요. 한 30대 아들이 제게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3년째 거의 말을 안 하세요. 제가 아버지 바람대로 의사가 안 되고 음악을 선택했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안 보세요. 명절에 가도 형하고만 얘기하시고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차라리 혼내주시면 좋겠어요. 화라도 내주시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신 겁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웠는데 내 말을 안 듣네. 그럼 난 더 이상 뭐라고 안 해라고 마음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그걸 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날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면 안 됩니다. 실망을 표현하는 건 괜찮아요. 화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벌하지는 마세요. 나는 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됩니다. 3부 실제 사례로 보는 부모-자식 관계의 회복. 다음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사례 1 아들과 3년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70대 초반에 퇴직 교사셨습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들이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죠.
당연합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놔두고 가족도 있는데 위험한 도박을 하겠다니까요. 너 미쳤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모험을 해. 가족 생각은 하니? 회사 다녀.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아들은 말했답니다. 아버지, 전 제 꿈이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꿈, 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철 좀 들어라. 그 대화 이후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3년 동안요. 김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들을 걱정해서 아들이 실패할까봐 그런 건데, 왜 연락을 끊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잘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사랑하신 겁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실패할까봐, 가족이 고생할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능력을 믿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판단력 없는 애로 보시는구나. 내 꿈은 인정받을 가치가 없는 건가?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심리학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단,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꿈을 무시했구나.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내 입장은 생각 못했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아빠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김 선생님은 처음에 거부하셨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 이기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아드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세요? 그 말에 김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통화하셨어요. 아들아. 목소리만으로도 아들은 알았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 꿈을 무시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었답니다. 아빠, 사업 잘 되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 선생님도 우셨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한 통화로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아버지의 걱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어를 바꿨을 때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살해 이 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어머니, 박 여사님의 이야기. 박 여사님은 60대 후반이셨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머니를 무시한다고 느끼셨답니다. 무슨 일이냐?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손주를 보러 가면 딸이 싫어한답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래? 엄마가 오시면 더 힘들어요. 제 방식대로 하게 놔두세요. 박 여사님은 서운하셨죠. 내가 딸 키울 때는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다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도와준다는데 싫어하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딸네 집에 가지 않으셨답니다. 딸도 전화를 잘 안 했고요.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기만 했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따님네 집에 가시면 주로 뭘 하세요? 뭘 하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주 봐주고. 그래야 딸이 편하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아, 보이셨나요? 박 여사님은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딸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박 여사님이 하시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너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딸도 이미 30대 후반, 40대 여성입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육아책도 읽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남편과 상의도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오시면 그걸 다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소통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칭찬하라. 인정하라. 먼저 좋은 점을 보라. 어머님, 따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육아하는 거 보니까 엄마보다 훨씬 잘하더라. 요즘 엄마들은 다르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는 그냥 손주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박 여사님은 놀라셨어요. 제가 왜 딸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어머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따님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도 엄마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라는 거요. 박 여사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서 기분 나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엄마도 알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잘하더라. 엄마는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딸이 울었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사실 엄마, 도움 필요해요. 오세요.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딸네 집에 가실 때마다 조심하신답니다. 조언하고 싶은 걸 꾹 참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딸 잘하네. 손주가 건강한 걸 보니 내가 잘 키우는 거야.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살해 세명절 한마디가 만든 3년간의 냉전. 이건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60대 중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과 3년간 냉전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냐? 어느 해 명절에 큰아들네 가족이 왔는데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해 왔답니다. 약간 간이 세었어요. 그 아버지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답니다. 며느리, 음식이 좀 짜네. 우리 집 음식은 원래 싱겁게 하거든. 다음엔 소금 조금만 넣어. 그 자리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큰아들이 명절에 안 왔답니다. 아버지, 올해는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음식이 짜면 짜다고 말하지.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잘못했을까요? 음식이 짠 건 사실이었어요. 그걸 말한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시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짜다고 하시네. 나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겠죠. 제가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들아, 아빠가 며느리한테 실수했구나. 음식 짜다고 한 거 말이야. 며느리 기분 나빴지?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며느리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꼭 와라. 아빠가 잘할게. 아버지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내가 왜? 사실을 말한 건데. 아드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는. 보고 싶지. 그럼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가족이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결국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생각 없이 말해서. 아들이 놀랐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다니.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예민했나 봐요. 아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다음 명절엔 와라. 아빠가 며느리한테 직접 사과할게. 그해 명절, 3년 만에 큰아들 가족이 왔답니다.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했어요. 며느리,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했네. 사실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거 고마웠어. 다음에도 부탁하네. 며느리가 울었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조심할게요.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한마디가 3년을 만들고 한마디가 3년을 녹입니다. 4부, 관계 회복을 위한 말의 전환. 내가 너 키워봤잖아. 이 말이 왜 상처가 될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너 키워봤잖아.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내 말 들어. 이 말 틀렸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셨고 인생 경험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 나는 영원히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구나.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항상 키워진 존재일 뿐이구나. 언제까지 이 빚을 져야 하나? 소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내세우지 말고 현재의 존중을 보여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너 키워봤잖아. 너도 이제 부모가 돼봐서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항상 걱정이더라.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빚을 상기시키는 거고 후자는 공감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 이 나이 때는 말이야. 내 나이면 정말 힘들 텐데 잘 버티고 있구나. 전자는 비교이고 후자는 인정입니다. 너를 위해서야. 이 말이 왜 관계를 닿게 할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 앞날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진심이에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내 선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고 내 생각은 틀렸다는 거네.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걱정이 좀 과한가? 내 생각은 어때?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전자는 강요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이고 후자는 대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대 차이를 무기로 쓰지 않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 관계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너희 세대는 문제가 있어. 우리 세대가 더 나았어. 너는 틀렸어.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우리 때와는 참 다르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니까 내 방식도 맞을 수 있겠다. 전자는 판단이고 후자는 이해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자, 여러분께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비할 문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권장 문장,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이 선택을 했을 때. 비할 문장,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장 문장,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듣고 싶어.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 비할 문장, 이렇게 해. 내 말대로 하면 돼. 권장 문장,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할 문장,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권장 문장,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을 칭찬할 때. 비할 문장, 그래. 잘했네, 무성의하게. 권장 문장, 내가 한 거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자식에게 사과할 때. 비할 문장, 미안하긴 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권장 문장,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 문장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리를 기억하세요. 판단 대신 이해, 강요 대신 존중, 비판 대신 인정. 5부, 부모의 사과가 필요한 이유. 사과는 권위를 잃는 게 아니라 신뢰를 얻는 것.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자식한테 사과를 하면 내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냐.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면 자식이 우습게 보는 거 아냐.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리더십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용기 있구나.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과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으셔도 정직하시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자식한테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모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너무 엄격했구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보셨나요? 사과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사과가 자식 인생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과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정직한 게 더 중요해. 강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 소홀하셨어요. 일만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20대가 됐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사과하셨어요.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함께 못 있어줘서 아빠는 일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중요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 사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나중에 실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부모의 사과는 자식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시구나.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70대 어머니가 50대 딸에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례를 봤습니다.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에게 사과하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사례를 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사과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효과적이지 않은 사과.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것도 사과가 아니라 정당화입니다. 효과적인 사과.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조건 없이, 변명 없이, 순수하게. 내가 상처받았을 거야. 미안해.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내가 한 게 잘못됐어. 앞으로는 하지 않을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진심 어린 사과는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6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문자 한 통의 힘. 자식과 오래 연락하지 못하셨나요? 전화하기는 부담스럽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럼 문자부터 시작하세요. PR 문자. 너 왜 연락 안 해? 요즘 뭐 하니? 밥은 먹었니? 권장 문자. 아, 엄마 아빠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바쁘면 답장 안 해도 돼. 사랑한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확인 너는 의무를 다하고 있니? 이고 후자는 마음 내가 보고 싶어. 사랑해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들아, 아빠야. 오늘 길 가다가 내가 어렸을 때 함께 갔던 공원을 지나쳤어. 그때 내가 그네 타고 싶어서 한참 기다렸던 거 기억나니? 그때가 그립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랑한다. 아들이 바로 전화를 했답니다. 아빠, 저도 그때 기억나요.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었던 것도요. 보고 싶어요. 문자 한 통이 3년간의 냉전을 녹였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만 다르게. 자식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시간 물어보기. 아, 지금 통화 가능해. 바쁘면 나중에 해도 돼. 상대의 상황을 먼저 배려합니다. 2단계 목적 없는 안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하냐? 왜 연락 안 하냐? 대신 보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3단계 들어주기. 자식이 이야기하면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4단계 인정하기.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 판단을 믿어. 힘든데도 잘 버티고 있네. 대단하다. 5단계 사랑 표현하기.
사랑한다는 말 어렵지만 꼭 하세요. 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항상 내 편이야. 이렇게만 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묻지 말고 들어주는 법. 자식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PR 질문. 요즘 회사 어때? 언제 결혼할 거야? 월급은 얼마 받아?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이런 질문들. 관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신문처럼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힘든 일 없어? 요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 일 있어?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말 없이 같이 TV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딸이 올 때마다 질문 공세를 했었어요. 걱정돼서요. 그런데 딸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딸이 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요. 그냥 딸이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같이 드라마 보고 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요즘 회사에서 하면서요. 보셨나요? 물어서 들은 대답보다 스스로 한 이야기가 훨씬 진심입니다. 조언 대신 공감하는 법.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해결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만 잠깐만요.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게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감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 편이 돼줬으면,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조언에 예. 자식, 엄마,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엄마, 그럼 그만둬. 그런 회사 다닐 필요 없어. 이건 조언이죠.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엄마는 내 고민의 본질을 모르시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네. 공감에 예. 자식, 엄마,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엄마, 많이 힘들구나. 어떤 일 때문인데? 자식, 상사가 자꾸. 엄마,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차이가 보이시나요? 조언은 해결을 주는 거고, 공감은 위로를 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언자가 아니라 청자를 원한다. 오늘 저녁,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식에게 연락하세요. 문자든, 전화든, 카카오톡이든.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 사랑한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이게 전부입니다. 조언도 필요 없고, 잔소리도 필요 없고,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안 하던 말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자식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7부 엔딩 부모와 자식은 평생 배우는 관계.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이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미 너무 오래됐어.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1년 후, 10년 후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럼 지금 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자식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저는 90세 할아버지가 70세 아들에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된 걸 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이다. 여러분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고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 노릇하는 거고, 자식도 처음 자식 노릇하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오해도 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 다시 해보자. 용기 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 회복은 승패가 아니라 연결이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내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거 아냐?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해?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90년 전 한 교육자가 평생 연구한 것도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 먼저 이해하려 하는 것.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어머니의 편지.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날과 10년간 연락이 끊긴 분이셨죠. 그분이 용기를 내서 딸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딸아, 엄마야. 10년이 지났구나. 그 사이 엄마는 많이 늙었어.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선택한 삶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못해서.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나 봐. 엄마가 옳았던 게 아니었어. 너도 옳았어. 내 삶은 내 것이니까. 이제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엄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다, 딸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딸이 3일 후에 집으로 왔답니다. 10년 만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년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죠. 만약 제가 그 편지를 안 썼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귀한 겁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 저녁 자식에게 연락하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90년 전 한 교육자가 평생 연구해서 발견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여러분의 사랑, 자식은 압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이제 표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과 함께 웃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 영상 종료 후 자막. 이 영상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 재해석 및 각색. 심리학 연구 자료. 실제 상담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교육 및 비평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원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 사용 Fair Use 원칙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부록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영상을 보신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실천해 보세요. 자식에게 사랑한다. 문자 보내기. 자식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다. 말하기. 자식에게 사과 편지 쓰기. 자식의 SNS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기. 자식 사진 보면서 좋았던 기억 떠올리기. 다음 만남 때 잔소리 대신 경청하기로 다짐하기.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놓기. 너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